우리는 줄만큼 줬잖아. 마음 안 아픕니다. 그 정도 되면. 마음도 안 아프고 그쪽에서도 막말로 지랄 안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제집행을 당일 채무자가 거부하여 집행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찰이 와도 안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자, 채무자가 거부한다고 해서 집행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집행은 무조건 합니다. 이제 거부할 정도가 되면 칼을 들고 설친다든가 뭐 폭력 및 뭐 협박 같은 걸 한다거나 이런 가정이 있으면 집행관님들도 인간이기에 무서워서 못하겠죠. 근데 그냥 나 집행 안 당할랍니다 그런다고 안 당하는 게 아니에요. 끌고 나갑니다. 근데 이제 칼을 들면 경찰을 부르겠죠. 누가? 집행관이 부르겠죠. 그러면 이제 집행이 아니라 현행범으로 체포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경찰이어도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아주 이상한 특별한 이야기를 제외하고는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리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얘기 중에 하나거든요. 부정적인 얘기는 안 들으시는 게 좋고, 만약에 신경이 쓰인다면 저와 같은 전문가들에게 그게 진실성을 한번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20년 전에는 안에 채무자가 문 잠가놓고 안에 뻔히 있으면서도 문 안 열어줘 그러면 집행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집행관님이 열쇠 하시는 분을 데리고 와갖고 따고 들어갑니다. 집행이 거부해서 안 된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경매대 마왕님, 낙찰받은 물건의 전 소유자가 이사를 간다면서 계속 사정상 받을 돈을 못 받고 있다고 임대차 계약 없이 임대료를 월세 주변 시세의 70% 정도를 주고 있는데 100만 원이면 70만 원 주고 있다는 얘기죠. 인도명령 결정은 받은 상태인데 강제 집행을 해야 할지 고민됩니다. 4개월이 지나고 있어서요. 인도명령 결정문 받고 난 후 강제 집행은 기한이 따로 없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현우 아빠님 잘 들으세요. 강제 집행 기한은 따로 없어요. 한마디로 지금 해도 되고 1년 후에 해도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정해져 있는 법은 없습니다. 현우 아빠님의 마음에 따라 달려 있는 겁니다. 즉, 채무자는 돈이 없습니다. 거기에 새로운 임차인으로 들어올 수도 없고요. 이사 나갈 돈도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 사정을 좀 봐주면서 조금은 시간을 더 줄 것이냐, 아니면 4개월이나 지났으니 그 사람 사정도 딱하지만 나도 나대로 새로 임대도 나야 되고 대출을 받았다면 이자도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사정이면 됐다라고 지금 집행을 할지, 이거는 현우 아빠님의 판단입니다. 참고로 제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나이가 어릴 때 시작해서 좀 세상 물정을 몰랐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 달 후에 나갈게요. 그럼 한 달 후에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근데 지키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특히 채무자는. 그럼 이제 한 달 후에 나갈게요 그러고 나서 지키지 않는다는 거는 안 나가가 아니라 한 달만 더 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럼 또 저는 순진해갖고 그럼 한 달만 더 드리면 나가겠구나 라고 해서 저는 제 기억으로는 초보 때 2, 3년까지도 살게끔 했던 사람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현우 아빠님께 제가 했던 방법을 굳이 드리자면, 예를 들면 지금 4개월이 지났는데 그쪽에서 한 달을 얘기하면 2달을 얘기하세요. 2달을 얘기하고 2달이 지나서도 안 나가면 대화도 하지 말고 집행해 버리십시오. 그래야 마음도 하나도 안 아프고, 현우 아빠님도. 왜? 우리는 줄만큼 줬잖아. 마음 안 아픕니다. 그 정도 되면. 마음도 안 아프고 그쪽에서도 막말로 지랄 안 합니다. 나가면서도 고맙다거나 미안하다거나 그러고 나가지, 너 날 내쫓았냐 뭐 이런 얘기 안 하니까 조금은 더 여유롭게 주되 약속 안 지키면 가차 없이 집행하십시오. 현우 아빠님 추가 질문이었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 드려요. 강제 집행 전 소유자가 단기 임대 계약이라도 해준다는데 그 월세 등등이 체납될 경우 전에 받은 인도명령 결정으로 강제 집행할 수 있을까요? 절대 단기 임대 계약하시면 안 됩니다. 계약을 하는 순간 인도명령은 효력을 상실하고요. 더 중요한 건 단기 계약이라고 해놓고 임대차 보호법을 주장하면 2년은 그냥 살게끔 해야 됩니다. 단기 계약하지 마십시오. 단기 계약도 계약서를 쓰는 방식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초보라는 가정하에 그냥 안 하시고 봐주듯이 좀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건물 및 상가를 낙찰받고 세입자분 물건들 꺼내면서 건물 내부 파손 및 훼손 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제3자가 내 건물을 부셨어요. 내부를 파손했어.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물어내라 그래야죠. 당연한 질문을 하시네요. 그럼 당연하지 않은 답변을 좀 드려볼게요. 그 건물의 파손 정도가 막 몇 천만 원에서 억 단위야. 그럼 어떻게든 받아내야 되겠죠. 그런데 백 몇십만 원어치야. 그럼 상대가 안 준다 그러면 그거 소송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소송 비용이 더 들어가요. 그런 실익이라는 건 내가 손해보는 것보다 들어가는 게 더 적은지 많은지를 확인하고 하시면 되고, 남이 내 건물을 부셨으면 그걸 나한테 물어봐. 무슨 남이 내 건물을 부셨으면 그거 보상 받아야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망님 질문 있습니다. 제 토지에 동네 사람이 제 허락 없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놈 새끼가 허락도 없이. 제가 거리가 멀어 자주 가보지 못합니다. 나중에 매도할 때 문제가 될까봐 걱정입니다.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아니면 내버려 둬야 하나요? 내버려 두세요. 거기다가 농사 짓지 말라 그러면 거기 쓰레기 쌓입니다. 쓰레기 쌓이면 도골치 아프니까요. 농사 짓는 분들한테 1년에 한 번 정도 가셔가지고 조금 얻어먹는다든가, 아니면 쓰레기 안 쌓이게 고맙습니다 라고 좀 뭘 사준다거나, 이런 주인 있습니다 라는 걸 인지시켜 주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니, 반환청구 소송할 필요 없어. 무슨 농사 짓는데 반환청구 소송을 해. 아, 왜 이렇게 법으로 가려고 그러지? 밥 한 끼 사주시든 밥을 한 끼 얻어 먹으시든 알고 지내면 됩니다. 자, 긍정적으로 해본다 그랬죠? 농사 지면 내 땅 흙도 아마 나쁘지 않을 거야. 그 자갈 이런 거 안 깔려 있을 겁니다. 좋은 흙 갖다가 할 거고, 농사 짓는데 쓰레기 싸면 큰일 나니까 그런 것도 나름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내가 사줘도 갑이고 먹어도 갑이거든요? 내 건데 네가 공짜로 농사 짓고 있는 거야 라는 것만 인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